실제 약으로 출시될 수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중 심혈관 질환과 암의 경우는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바이젠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시작하여 8월 13일 금요일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8월 17일 화요일이 환불일이어야 하지만 8월 16일 월요일이 광복절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에 따라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5일 뒤인 8월 18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상장은 일주일 뒤인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5일인 점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피플바이오도 2020년 10월 한글날을 포함하여 5일 환불이었습니다. 환불일이 길어질수록 청약자는 이자를 손해보거나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환불일이 무조건 이 영업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P&K 피부임상센터의 경우 청약 일정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쳐 둘 중 한 종목이 선택되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겹친 청약이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대형 IPO와 일정이 겹치자 원래 환불일인 9월 3일에서 단 하루 뒤인 9월 2일로 빠르게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5일 환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불일이 5일이나 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억 540만 원을 대출하여 4천주를 청약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을 3.3%로 계산하면 5일 이자 비용은 45,205원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계산되면 경쟁률과 수익률에 따라 얻은 수익금과 이자 비용을 비교하여 최종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률이 1000대 1이고 예상 수익률을 100%로 생각하신다면 4주를 받아 21만 8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 비용을 제외한 16만 5,595원이 최종 순수익이 됩니다. 생각하시는 수익률에 따라 대출을 이용하여 청약하시면 손해를 보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수익률이 100%인 경우 경쟁률이 6,667대 1을 넘어가면 상황에 따라 한 주도 받지 못해 수익금이 0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상 수익률을 큐라클의 시초 수준인 46%로 생각하신다면 2,500대 1을 넘어가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상 수익률을 30%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1,538대 1이 기준치가 됩니다. 단수주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경쟁률에서도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만 한 주를 더 받는다고 계산한 예상 수익률이 크지 않기에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상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상장이나 앞뒤로 상장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바이젠셀의 상장일에는 단독 상장인 점과 상장일 전후로 다른 종목에 상장이 없는 점은 장점입니다. 공모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1.3%, 일반 청약자의 25%, 기관 투자자의 73.7%가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13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분은 249억 원이고 전체 공모 규모는 994억 원입니다.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중복 청약이 금지됩니다. 대신증권이 60%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KB증권은 40%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주당 가격이 높아 주식수가 적습니다. KB증권은 균등 배정이 모두 추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증권도 전부 추첨이 되거나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CMA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해당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그룹은 14,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1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6,890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은 2배인 28,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7억 3,780만 원입니다. KB증권은 청약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 합니다. 50% 일반 등급의 경우 7,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8,445만 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청약하실 수 있는 주식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신증권이 KB증권보다 배정된 주식수가 조금 더 많고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커서 비례 배정까지 노리시는 분들은 대신증권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KB증권 모두 최소 단위는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6만 3,500원입니다. 청약 시간은 모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젠셀의 수요 예측에 144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27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이 1276.75대 1인데 평균보다 아주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률은 큐라클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하단 미만 3건의 수요 예측을 제외하고 모두 상단 및 상단 초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단 미만 3건의 수요 예측은 모두 기본 단위의 청약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율로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상단인 52,700원을 초과한 비율도 43.94%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52,700원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기준 12.75%, 수량 기준 13.61%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예전 양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7월 1일부터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이후 진행된 청약은 모두 상세히 공개되었는데 이번 청약에서는 예전 양식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얼마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는지 주체별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청약이 마무리되기 전 빠르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젠셀의 수량 기준 13.61%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HK 이노엔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큐라클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젠셀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은 평균이지만 분포가 좋고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의 수요 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젠셀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젠셀은 공모가 52,700원 기준 시가총액이 4,970억이 됩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를 합한 물량보다 기존 주주의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1.1%,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2,043억 원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 아니어서 유통 가능 금액도 많은 편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해보면 유통 가능 금액 2천억 원대 상장 물량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상장액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의 26.12%를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모가 52,700원에 비해 행사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장일부터 행사 가능한 수량이 62만 1270주입니다. 상장 주식수의 6.6%로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이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이어지고 빠르게 매도한다면 생각하지 않았던 물량이 추가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바이젠셀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젠셀은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약 3,300만원, 2019년 1,500만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사업과 관련한 본격적인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바이젠셀이 준비하고 있는 신약들이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임상 2상을 준비 중인 VT-EBVN의 경우 2019년 4월 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8명의 환자를 모아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2020년 12월까지 23명의 환자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임상 이상은 2023년 12월 4일이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인 VM0001의 경우 1상과 2A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이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VT-TRI의 경우 1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이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젠셀의 주요 제품은 2상, 1상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약이 되어 나오려면 3상까지 완료를 하고 판매 신청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3상을 통과하여 실제 약으로 출시될 수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중 심혈관 질환과 암의 경우는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젠셀의 제품이 실제 낮은 가능성을 뚫고 약으로 출시된다고 해도 출시까지는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젠셀이 준비하는 제품 중 가장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VT-EBVN의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국내 환자분들이 2만 명 이하인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환 중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이상 결과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임상 결과를 첨부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희귀병인 경우에는 빠르게 시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나오기 전 미리 기술 이전을 통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미리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판이 되기 전에 중간 임상 결과가 우수한 경우 리스크를 감안하고 빠르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이젠셀은 이상을 진행 준비 중인 제품에 대해 작년 12월 10일 공동 투자 및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35억 원이고 60일 이내 계약금 10억 원이 입금이 됩니다. 실제로 조건부 제품 판매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60일 이내 15억을 입금받고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10억 원을 입금받는 계약입니다. 다만 보령제약은 바이젠셀의 최대 주주인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복잡해 보여서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이 끝나고 판매 허가 신청까지 마무리되어야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환자 수가 적고 중증인 질환은 희귀의약품 조건부 판매 허가를 통해 이상이 끝나면 빠르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되거나 임상 결과가 좋은 경우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젠셀이 노리는 수익 모델은 임상을 끝내고 판매 허가까지 노리는 것이 아니라 희귀의약품 조건부 품목 허가를 통한 빠른 판매와 기술 이전을 통해 계약금 및 라이센스비를 취득하는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젠셀이 연구하고 있는 NK T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분들이 매우 적은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천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질환은 미국, 유럽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희귀암입니다. 바이젠셀의 임상 결과가 좋다면 일본과 중국으로 판매처를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환자 수가 너무 적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암이지만 환자분들이 계신 만큼 잘 개발되어서 완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젠셀의 경우에도 해당 질병뿐만 아니라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는지 임상을 통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이젠셀의 공모가가 적당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젠셀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단기순이익은 2025년 추정 단기순이익입니다. 2025년 517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수익의 근거를 살펴보면 임상 이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희귀의약품 조건부 판매 허가를 통해 2024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제품 매출이 발생하고 2025년부터는 일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품의 공동개발과 판권 계약을 통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바이젠셀의 VT, EBVN의 경우 희귀의약품이기에 매출이 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다른 두 제품의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제품이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VMAD의 경우 아직 임상 1상도 승인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획과 다르게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던가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상했던 라이센스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과 분포, 의무보유 확약을 고려할 때 보통의 수준입니다. 바이오 종목의 정확한 가치는 산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3개의 임상 결과, 라이선스 아웃 관련 소식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임상 결과도 2022년 12월입니다. 라이선스 아웃 관련 매출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실제 배정이 많이 된다면 2천억 근처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네오이뮨텍과 큐라클의 경우 바이젠셀보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었습니다. 바이젠셀보다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았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오히려 시초가를 조금 하회한 상황입니다. 다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신약 개발이 아닌 생산을 하는 회사였고 먼저 상장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도 영향을 받은 점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바이젠셀의 기존 주주가 매각을 할지 안 할지 알 순 없지만 공모 투자자만도 큐라클의 상장일 전체 유통 물량과 비슷한 점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불일이 5일인 점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경우 대출을 사용하시면 이자 비용을 뽑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큐라클의 시초가인 46% 수준이시라면
경쟁률이 2,500대 1을 초과하면 이자 비용보다 적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큐라클보다 조금 낮은 30%라면 경쟁률이 1,538대 1을 초과하면 이자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게 됩니다. 상장일 주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특히 바이오 종목의 경우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독 상장이고 상장일 앞뒤로 상장이 없는 점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은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너무 큰 점이 단점입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임상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